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전장에 좋았던 분위기는 오후장 들어서 한풀 꺾여지는 흐름이 연이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지루할 수 있는 금요일 오후장 두 분의 프로의 시선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미리 챙겨보시고요. 오늘 마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차용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겠는데요. 일단 반도체 쪽이 아까 쉬어간다라고 브리핑 시간에서도 좀 봤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도 상위, 또 기관도 사고요. 프로그램도 사는 반도체 투톱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주가 움직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강하게 보였다가 지수 흐름과 비슷하죠. 이내 마이너스권으로 빠진 상황에서 8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좀 강하네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별적으로 받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먼저 분위기 짚고 가죠. 이청원 PB님, 아까 전에 브리핑 들어보니까 무슨 루머가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이 실패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워낙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루머는 생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파악은 됩니다. 근데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게 더 빠져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반도체가 다 빠지는데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2.5%까지 오르는 걸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스토리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루머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양 HBM3에 대한 공급 차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 차질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공급이 조금은 딜레이가 되고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향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던 게 오늘의 주가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 변수가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우선은 루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가 지금 정말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악재가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섹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섹터의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반도체가 소폭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게임주 말 그대로 거의 대다수가 어닝 서프라이즈이고요. 화장품주 또한 움직임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해당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반도체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결국에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결국에는 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저점을 당장 오늘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조금 기다려 본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우리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도체주도 지금 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용주 위원님의 의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도체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할까가 고민이 돼요. SK하이닉스 여름까지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흐름이 좋거든요. 자, 그 관점 계속 유지하면서 반도체는 포트폴리오 상 그래도 반 차지하는 거 괜찮아요? 반도체 포함해서 전력기기 전선까지 해서 한 50%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이익이란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금리와 상관없고요. 경기 둔화와 상관없는 대폭적인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떠한 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뭐 먹는 기업이든 식품 기업이든 우리가 중화학이건 다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 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믿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는 앞서 PB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실패했다 이거를
즉각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루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충분히 납품을 못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에서 이제 뭐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해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좀 그것을 못 맞췄다라고 하면 분명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면 2트랙, 3스택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게 뭐 서로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이닉스가 강한 것은 여전히 HBM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대신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그럼 소부장이 흔들리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소부장들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오니까 자, 삼성전자가 약간 흔들린 거야. 약간 이렇게 들어준 거야. 그러면 소부장들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소부장이 그 하이닉스가 약간 한 1 정도 움직인다라면 소부장 한 10 정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보합 정도라면 충분히 소부장에 대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이 딱 버티고 있어요. 형이 난 상관없어.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나는 오늘 2% 상승할 거야라고 버텨준 거죠. 근데 소부장에서 오늘 가장 먼저 빠진 게 뭐죠? 뭐예요?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빠졌어요. 후공정은 뒤늦게 밀렸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후공정은 그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후공정인데 다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조금 분위기를 타는 그런 거죠. 내가 처음에 춤을 안 추려고 그랬는데 옆에 애들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춤을 안 추는 내가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춤을 춘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서 후공정은 지금 조금 뭐 다음 주 초반까지 밀린다라면 뭐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전공정과 이런 것들은 지금 핵심이 뭐다? 반도체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이고 후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뭐 우리가 유로모픽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의 형이죠. 그런 부분들을 역시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뉴스 확인하셨겠지만 브로드컴에서도 메모리 3사 쪽에다가 테스트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시장 파이는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 유독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형님이 버텨준다면 소부장 흔들리는 거 무서워할 거 없다라는 관점 좋습니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반도체 내에서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는 게요. 오늘 시제트로닉스가 상한가 그리고 나노 CMS가 오늘 또 상한가 자리 지금 지키고 있네요. 두 종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지트로닉스 그리고 나노 CMS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화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전기, 전력에 있어서 수요가 워낙 퍼지다 보니까 그 전력을 잘 공급해 줄 수 있게 하는 관여하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일 거예요. 이쪽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제트로닉스가 강했고 그다음 나노 CMS가 또 후속 뉴스와 함께 오늘 상한가 자리를 올라 세웁니다. 이쪽 따라붙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순환매 관점인 건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사실 전력 반도체는 반도체 다 간 다음에 우리도 필요해 라고 할 때 오르는 성격도 있지 않았나요? 이정원 PB님. 지금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추세적으로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두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그 모든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조금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자라고 하는 그 전략은 꽤나 많이 위험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3%, 4%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보였던 그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은 한편으로 해당 섹터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지난 시기에 대한 미련이 아닐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전망 자체는 참 좋습니다. 단순하게 전력 반도체도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부터 함께 움직인 그 많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도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와 앞으로 그런 기간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단기적으로 조정을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상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
관심을 멀리하고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좀 더 안정적이겠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안 나오는 밸류업 쪽도 있어요. KB금융이 오늘 신고가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었죠. 금투협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해서 리서치 센터장 8명 앉혀놓고 같이 간담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영주 의원님, 이쪽은 사실 거대 수급이 붙어줘야 추세를 만드는 쪽인데 지금 뭔가 붙어지는 느낌은 들거든요. 우리가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밸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것들이지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묵직한 거죠. 근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빠르게 가는 걸 원하죠.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가 하는데 주식 투자 대부분 그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거북이에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장기 투자의 개념이고 빠르게 독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은 거북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움직임은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또 금융지주 같은 경우 뒷목을 잡는 게 있죠. PF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이제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좀 보려고 한다라면 서로 물리더라도 나는 그냥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세를 좀 빨리 내겠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서로 물리게 되면 손절하지 못하면 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자사주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진 연간 행사잖아요. 그걸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개인들의 어떤 수급 공백 속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들은 막대한 거대 자본의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 입장이면 좀 편하죠. 우리가 1,000만 원을 10개로 쪼개서 주식을 하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네. 100만 원이 상한가 쳐봤자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밸류 프로그램 올라가는 거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업은 그쵸.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자금 여력과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가 같이 고민 동반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서 또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 LS 일렉트릭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나 전력, 전기 쪽에서 포트폴리오 50%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래대금에서도 지금 보여주는 쪽 대원 전선 확인되고 일진전기, 가온전선 지금 여러분 여기 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신고가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안 준다는 건데 조정 기다려요? 이창환 PB님? 네, 저는 그래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내일 올라도 기다리자. 네, 내일 만약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과를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내일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도 하루아침에 빼버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떴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밀어는 지금은 최대한 버릴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이 지금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2019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당시 기준으로 냈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실적이 더 나아졌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 2019년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국에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항상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조정을 기다리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다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굳이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윽박 지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려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프로의 시간에서 저 지금 못 들어가요 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갈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큼 시세 급변이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충분한 조정이라는 시기가 됐을 때는 한번 그때 다시 논의 나눠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막상 내리면 또 못 사게 되는데 그때는 그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기관 순매수상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야, 게임주가 이름을 올리네요. NC죠. 네, NC소프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기관이 왜 사는 건지도 궁금한데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온 쪽에서는 플러스권이 보였고
NC소프트도 지금 흐름 보이고 넷마블이 어제 좀 핫했죠? 시간 외에서도 큰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까지 움직이고요. 룽투코리아 진짜 오랜만에 많은 종목들 보여집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크래프트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남자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 게임주 움직이는 것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요? 게임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게임주에서 실제 가장 좋았었던 게 축포를 날렸던 게 뭐죠? 크래프톤입니다. 예. 근데 크래프톤은 의외로 쉬워지고 있죠. 근데 NC소프트가 오늘 올라가는 건 저는 게임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가 자사주하고 그다음에 사옥 매각을 통해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같은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이제 곽감을 받는 거고 어찌됐든 형이 움직여주니까 이것도 대장주 아닙니까? 형이 움직여주니까 이제 같이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준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넷마블과 컴투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또 펄어비스가 이제 뛰죠. 예. 그리고 이 공학적 메커니즘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조정받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 게임주들의 움직임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과거 일이죠. 근데 새로운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주하고 우리가 그 드라마주들에 대한 것들을 보냐면 A라는 그 유명한 그 게임이 됐던 드라마가 됐던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동일한 제작사에서 B라는 게 나왔을 때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투자하기가 그래서 게임주와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주들을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 A에 대한 성과이지 B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주들은 신작이 나올 때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이게 몰려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분위기를 좀 띄워줬고 NC소프트가 옆에서 분위기를 거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신작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컴투스과 넷마블의 이제 신작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운로드 수가 높다라는 것들이 기대감을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게임주 오래 쉬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신작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올해 이제 신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구동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게임주와 더불어서 지금 또 나오는 게 이제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해외 모멘텀으로 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었다가 잠깐 쉬어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게임과 엔터에 대해서도 계속 이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2,800을 못 넘어서 조금 불안하다. 미국의 금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극적인 매매 마인드.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보면 저는 강세 앞에 초자를 조그맣게 쓰고 싶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지수만 잠깐 여기서 언급드리면 2,800 처음 갈 땐 삼성전자가 이끌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85,000원이었는데 지금 79,000원인데 2,800 근처에 왔어요. 이건 동생들이 끌어올린 거죠. 여기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서 85,000원 되면 어떡하죠? 지수는 2,900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매매. 그 대신 이청원 PB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올랐던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신규로 움직이는 저는 게임과 화장품은 다음 주까지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열어주셨네요. 게임과 화장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게임과 화장품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등장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갑자기 좋게 발표를 하니까 근데 주가도 바닥이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실적 나올 쪽을 찾아보는 게 지금 현명한 시간 투자인 건지 아니면 게임 화장품 쪽으로 이제 좋으니까 소비주로 아니면 뭐 안 움직였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카지노? 이런 면세? 이쪽까지 좀 확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네요. 이청훈 PD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우선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 상대적으로 뭐 전선 전력기기처럼 너무 많이 오른 섹터는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게임이나 화장품을 조금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게임은 지금 거의 대다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물론 매출액의 개선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은 추후에 매출액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가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 수익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화장품 자체는 지금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탈피하고 있는 거죠. 지난 4월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전월 대비 64%나 판매량이 늘었고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88%나 늘어납니다.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가운데 얻어내고 있는 이런 실적이 단기간에 바로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에 대응을 해 나간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예, 반도체나 전력, 조정시 담는 관점에서 아까 전에 우리 차영주 위원님께서는 50% 비중 담고 그럼 나머지는 왠지 게임이나 화장품 이런 기타 수급 쪽에서 반을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 이정원 PB님도 나와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을 짠다고 하면 반도체, 화장품, 게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비중 어떻게 한번 내려볼까요? 반도체는 그래도 한 40%까지 저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한 20%씩 뭐 화장품, 게임 이 두 가지 섹터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20% 정도 가지고 가시고 남은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정원 PB, 차용주 MTN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